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손을 한번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을 보세요. 붉은 기운이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이나 손바닥 아래 부분에 평소와 다른 분홍색이나 붉은색 반점이 있나요? 보이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손톱을 3초간 눌렀다가 놓으세요. 색이 바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4초, 5초, 어쩌면 6초 정도 걸리나요? 10초도 안 걸리는 이 간단한 검사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앉아 계시는 동안 간이 망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8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이미간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쯤, 눈이 노래지기 시작할 때쯤, 배가 붓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가는 기능의 75%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75%요. 그 상태는 더 이상 회복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환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약물관리법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 68세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소연하셨죠. 6개월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에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받으셨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밤에 깨어날 때 몸이 화끈거리고 가려우신가요? 박 여사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보시며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요? 저는 즉시 간 기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4배였습니다. 초기 강형화였는데 모두가 수면 장애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본인을 포함해서요. 그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모두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간은 망가질 때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거든요.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를 통해, 수면을 통해, 대수롭지 않다고 무시하는 이상한 식욕을 통해 비명을 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7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건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의사로 거의 20년을 일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받았고, 응급실에서도 일했고, 시골 병원에서도 일했으며, 현재는 매일 40명에서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도 모르는 간 손상을 어느 정도 겪고 있다는 것을요.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모든 독소, 모든 약물, 모든 알코올을 걸러냅니다.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망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몸이 보내고 있는 정확한 신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흔한 음식과 약물이 술보다 더 빠르게 간을 파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상을 충분히 일찍 발견한다면 간 재생을 도울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5년 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가정의학과를 진료해왔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증상을 갖고 병원에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피로감, 약간의 가려움, 수면 장애. 몇 달 안에 그들 중 일부는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간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로 눈의 흰자위를 보세요. 중앙이 아니라 코 근처 모서리를 보세요. 노란 기운이 보이나요? 아주 희미한 노란색이라도요. 그것은 빌리루빈이라는 것으로 간이 제거해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간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합니다. 조명 때문이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나서 잠을 다시 잘 수가 없다고 하셨죠. 부인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깨어날 때 몸이 화끈거리나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수치의 3배였습니다. 깊은 수면 주기 동안 간이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몸이 스스로를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간은 몸에서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것을 해독합니다. 과다 출혈로 죽지 않게 하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통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노화나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증상들을 통해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거의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제가 알게 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표준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기능의 75%를 잃을 수 있습니다. 75%입니다. 연례 건강검진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나오는 동안 간 기능의 4분의 3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잘못된 지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효소 수치가 극적으로 치솟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발진 없이 나타나는 가려움증입니다. 알레르기 가려움증이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 가려움증도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미칠 것 같은 가려움증으로 보통 밤에 더 심하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고장난 간이 담즙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담즙산이 피부 아래에 축적됩니다. 환자들은 피가 날 때까지 긁습니다. 모든 크림과 로션을 시도합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간의 외침입니다. 인천에서 온 62세 초혜 씨는 6개월간 이런 가려움증을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피부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스테로이드 크림, 항히스타민제, 비싼 보습제를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 담즙산 측정을 포함한 간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간은 약 40%의 기능만 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간경화 단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1년 더 기다렸다면 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골든타임에 발견했습니다. 제 치료 프로토콜을 따른 지 8개월 만에 그녀의 간 기능은 70%로 개선되었습니다. 가려움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신체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50월 60%를 잃었더라도 충분히 일찍 발견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형화가 진행되면, 흉터 조직이 지배하게 되면 재생이 멈춥니다. 이것이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사의 차이인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거의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항상 심각하지 않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저를 두렵게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나며 알아차릴 때쯤이면 간이 이미 도움을 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어깨, 팔 윗부분에 작은 거미처럼 보이는 작은 빨간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거미 혈관종이라고 하지만 고장난 간이 심은 빨간 경고, 깃발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빨간 점이 아닙니다. 밝은 빨간색 중심과 거미 다리처럼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얇은 혈관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중심을 누르고 주에 깊게 보십시오. 전체 점이 하얗게 변하다가 압력을 풀면 즉시 혈액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 재충전 작용은 간이 더 이상 호르몬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직후 욕실 거울로 가십시오. 셔츠를 벗으십시오. 가슴, 어깨, 팔, 윗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거미 같은 빨간 자국이 3개 이상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간이 이미 상당한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발진이 아닙니다. 간의 존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은 매일 에스트로겐과 다른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간이 30-40%라도 고장나기 시작하면 에스트로겐이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피부 아래의 작은 혈관을 확장시켜 이러한 거미 패턴을 만듭니다. 점이 많을수록 간 기능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상체를 덮고 있는 15개, 20개의 점을 가진 환자들을 보았는데 혈액검사 결과 강형화가 나타났고 누군가 단지 피부를 보기만 했어도 2년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5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피로와 불면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신체 검사 중에 저는 그의 가슴과 어깨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거미 혈관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반점이나 무해한 피부 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간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간 효소가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에서 섬유화로 진행되는 초기 지방간 질환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과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간 부전이 발생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간 질환, 약물 남용, 바이러스성 간염, 심지어 특정 보충제의 과도한 섭취도 조용히 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점들은 당신이 아프다고 느끼기 훨씬 전에, 황달로 노랗게 변하기 훨씬 전에, 피를 토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들이 처음 나타날 때, 두세 개만 있을 때 간 손상을 발견하면 간은 여전히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간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다시 자랄 수 있는 신체의 유일한 장기이지만 빠르게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들을 알 2년 더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흉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간이 강형화를 일으키면 그 흉터는 영구적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식단도, 아무것도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이식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기자 명단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피부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확인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확인하게 하십시오. 이 빨간 거미 자국은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긴급 신호입니다. 조용히 익사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이제 모두가 무시하는 간부전의 세 번째 조용한 경고 신호는 매일 아침 입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 증상은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며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 당장 입을 벌리고 거울로 혀를 보세요. 혀의 설태가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누렇습니까? 이를 닦은 후에도 입에서 쓴맛이나 금속성 냄새가 납니까? 이것은 단순히 구강위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혈액에서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이 독소들이 축적되고 몸은 침과 설태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이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하게 느껴지는 쓴맛은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담즙이 체내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58살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입안에 지속적인 쓴맛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5번 구강 청결제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약 브랜드를 7번이나 바꿨습니다. 심지어 3명의 다른 치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치아나 잇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나 갱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두꺼운 노란 설태가 있고 긁어낸 후에도 다시 생깁니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본 검사가 아닌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지방간 질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에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AST와 ALT 수치를 확인하는 표준간 효소 검사는 초기간 질환에서 종종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간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들로 보상하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 효소 수치가 크게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에서 70%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혀는 혈류에서 순환하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작은 유두로 덮여 있기 때문에 독소 축적을 즉시 보여줍니다. 만성 쓴맛, 두꺼운 노란 설태, 특히 혀 뒤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운 설태를 가진 환자를 보면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사소한 피부 문제로 치부합니다. 지금 당장 손바닥을 보세요. 특히 엄지와 새끼손가락 밑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빨갛습니까? 그 빨간 부분을 눌러보세요.
하얗게 변했다가 빠르게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옵니까? 이것을 손바닥 홍반이라고 하며 간이 더 이상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이 기능을 잃으면 간이 정상적으로 과도한 호르몬을 분해하기 때문에 혈류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작은 혈관을 확장시켜 손바닥에 독특한 붉은색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봅니다. 남성의 경우 간 기능장애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의 또 다른 징후인 여성형 유방, 즉 유방조직 확대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46살의 최 씨가 아내가 그의 손바닥이 항상 빨갛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혈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실제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자세히 검사하고 다른 증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밤에 가끔 가려움증이 있고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는 상승했고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간 섬유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몸이 하나에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함께 나타납니다. 노란 설태, 쓴맛, 빨간 손바닥, 이것들은 모두 간이 다른 경로를 통해 보내는 고통의 신호입니다. 간은 말할 수 없지만 피부, 입, 에너지 수준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이유는 수년간 30, 아마도 40명의 환자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봤고 그들이 마침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간이 단순한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보세요. 윗부분이 아닙니다. 손을 뒤집어 손톱 밑, 손톱이 손가락과 만나는 부분을 보세요. 손톱 밑부분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뻗은 흰색 반점이나 선이 보이십니까? 세로선이 아니라 가로선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간이 알부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징후라고 부릅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에 체액을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간이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체액이 새어나가고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손톱 아래의 작은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나 이 징후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의 흰 반점이 칼슘 결핍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칼슘 보충제를 먹기 시작하고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58살에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가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검사했을 때 모든 손톱에 이런 흰색 가로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얼마나 오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8개월, 어쩌면 더 오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요? 그의 간은 8개월 동안 기능을 잃고 있었는데 그는 비타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흰색 선이 보이면 간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양손으로 적기를 흔드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뮤어케 선이라고 하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를 처음 기록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신은 골든타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을 되돌릴 수 있지만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손톱과 함께 나타나는 동반 징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거의 아무도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손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손바닥 살이 있는 부분을 눌러보세요.
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2초 이상 하얀색으로 유지된 후에야 색이 돌아오나요? 붉게 나타날 때는 이를 손바닥 홍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손바닥이 비정상적으로 창백해 보이거나 혈액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이 혈액의 응고인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감소하면 혈액순환이 변화합니다. 신체는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기 시작하고 사지로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저는 18년간의 진료 경력 동안 수천 개의 손을 검사해 왔는데 손톱 변화와 손바닥 순환 문제를 함께 발견하면 그 환자의 간 효소 수치가 거의 항상 정상 범위보다 3, 4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와인 한 잔도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모든 약물을 제거하세요. 오늘 밤 약장을 뒤져보세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 수면제, 온라인에서 구입한 보충제 등을 모두 내일 의사에게 가져가서 어떤 것이 간에 부담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세 번째 조치,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본 검사가 아니라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LT, AST, GGT, 빌리루빈, 알부민 수치, 그리고 혈소판수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지표를 함께 보면 정확히 얼마나 많은 기능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례 건강검진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진료 예약을 하세요. 간이 손톱과 손바닥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 씨가 8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간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5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15년 전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절대 확인하리라 생각하지 못할 신체 부위에 나타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손바닥이 밝은 빨간색으로 변했다면 마치 손바닥을 세게 맞거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특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아래 부분이 그렇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손바닥 홍반이라고 하지만 이 복잡한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간 손바닥은 간 위험을 의미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예전보다 더 빨갛습니까? 빨갛게 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까? 특정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후 더 심해집니까? 이 빨갛게 변하는 현상은 고장난 간이 더 이상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에 에스트로겐이 축적되면 손바닥의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어 성난 듯 빨간 반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해서 손이 빨갛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조한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손주의 학교 공연에서 박수를 너무 세게 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죽어가는 동안 수백 가지 무해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서울 강남구에 사는 58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녀의 손바닥이 밝은 빨간색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정원 가꾸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간 기능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이 겨우 30%의 기능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영화가 발생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6개월만 더 기다렸다면 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발바닥도 정확히 같은 경고 신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계시다면 지금 벗으세요. 발바닥을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빨갛습니까? 이것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간이 더 이상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므로 이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의 빨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세요. 약 5초간 누른 다음 떼세요. 빨간 부분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가 즉시 다시 빨갛게 되돌아옵니까? 이를 창백화라고 하며 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빨간 손바닥을 눌렀을 때 하얗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피부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얗게 변했다가 빨리 다시 빨갛게 채워진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신호가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손상을 보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의 70%가 파괴되어도 혈액 검사는 여전히 비교적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호르몬 불균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에스트로겐 축적은 일찍 일어나며 손바닥에 먼저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빨간 손바닥 신호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손을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색깔이 천천히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 중 손이 보이는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 사진 속 손바닥과 지금 당신의 손바닥을 비교해 보세요. 색깔이 변했나요? 이 간단한 비교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손에 나타나는 신호인데 90%의 사람들이 응급실에 앉아 있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바닥을 보세요. 자, 하던 일을 멈추고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과 새끼손가락, 근처 손바닥, 바깥쪽 가장자리를 보세요. 붉은 기가 보이나요? 가렵지는 않지만 거의 발진처럼 보이는 분홍빛이나 붉은 변색이 있나요? 이것을 손바닥 홍반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보면 즉시 완전한 간 검사를 지시합니다. 이 붉은 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능이 떨어진 간이 더 이상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남성에게도 해당됩니다. 혈류에 에스트로겐이 쌓이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고 이 독특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거지를 너무 많이 단함해서 또는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간은 손바닥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5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관절 통증 처방전을 원했습니다. 진찰 중에 저는 그녀의 손바닥에 이 특징적인 붉은 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정원 가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정상 수치의 3배나 높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녀는 초기 단계 강형변증이 있었는데 아마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산 일반 진통제를
수년간 복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일찍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전형적인 증상, 즉 노란 눈, 부종, 혼란이 나타날 때까지 6개월을 더 기다렸다면 생활습관 변화 대신 이식대기자 명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기는 두 주요 부위에 나타납니다. 첫째, 엄지손가락 아래의 두꺼운 근육 부위입니다. 둘째, 새끼손가락 아래 손바닥 바깥쪽 가장자리에 살이 있는 부위입니다. 붉은기는 보통 대칭적입니다. 즉, 같은 위치에 양손 모두에 나타납니다. 누르면 창백해집니다. 즉, 붉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가 압력을 풀면 다시 붉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발진이나 자극과 완전히 다릅니다. 발진은 일반적으로 가렵고 돌기가 있거나 손 전체에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손바닥 홍반은 가렵지 않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이 두 근육 부위를 특별히 표적으로 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표준간 기능 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기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은 너무나 회복력이 강하고 계속 일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70%가 손상되어도 독소를 처리하고 필수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손바닥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손바닥에 이런 붉은 기가 보이고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즉시 의사를 방문하여 간 효소, 빌리루빈 수치, 간염 검사가 포함된 종합대사 패널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가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혈액 검사를 고집하세요. 당신의 손은 사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 손상이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이것은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해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몸의 유일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찍 손상을 발견해야만 가능합니다. 강경변증이 시작되고 흉터가 너무 심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웹까지 신호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초기간 기능장애 징후를 보이며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는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생을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3단계를 모두 일관되게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식단에서 3가지 침묵에 간 살인자를 즉시 제거하세요.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진통제입니다. 관절 통증이나 두통 때문에 매일 이것을 복용하고 있다면 천천히 간을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알코올을 중단하세요.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잔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 재생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엌에서 모든 가공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세요. 식용유, 카놀라유, 콩기름을 버리세요. 이것들은 간 치유를 방해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대체하세요. 내일 아침에 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2단계. 매일 정확히 6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간은 손상된 세포를 재건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60g은 하루 종일 손바닥 크기의 음식 약 3번을 의미합니다. 순두부, 찐 흰 생선 또는 계란을 권장합니다. 고통받는 간에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는 수면 중에 대부분의 재생 작업을 수행하며 즉각적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간단한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드시면 바로 이미 50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매 식사 30분 전에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즙 생성이 촉진되고 간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넣으세요. 구연산은 간이 혈액을 정화하는 해독 경로를 지원합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9세셨죠. 입안에 쓴맛, 새벽 3시에 깨는 증상, 붉은 손바닥이 있으셨습니다. 간, 수치 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지만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3단계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90일 만에 간 수치가 40%나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수면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말씀하시길 지금이 10년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에 간 손상을 발견했을 때의 힘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예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가 간 검사를 지시할 때쯤이면, 그 수치가 종이 위에서 놀라워 보일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8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고, 이 7가지 징후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지 않아도 됐을, 강영화를 피할 수 있었을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이 7가지 경고 신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입안에 쓴 금속맛,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것, 붉은 손바닥, 목에 생긴 갈색 반점,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는 것, 혀에 낀 하얀 설태, 식사 후 30분 뒤 복부 팽만감. 이 중 2가지라도 해당되면 즉시 3단계 방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녀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세요. 이건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간 손상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7가지 간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관찰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간 건강을 지킬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간 건강이 이 영상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